군의 사고 관련 정보 공개 정도에 대해서 충분치 못하다고 답한 응답이 8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천안함을 취재하고 또는 그 천안함 보도에 직접적으로 투입됐던 기자들이 느낀 생생한 판단입니다. 군의 정보 통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합동조사단 발표 결과에 대한 신뢰 여부는 물론 당연히 정부의 발표이기 때문에 신뢰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나 정보에 비교적 가까이 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기자들이 이러한 판단을 했다는 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불신의 정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응답이 언론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자협회 소속 기자 24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오차는 신뢰 수준 95%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어뢰 설계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어뢰 설계도가 증거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북한 어뢰의 공격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설계도가 북한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제시된 스모킹건이라는 어뢰 잔해와 그 설계도가 일치하는가, 이런 부분을 당연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설계도에 의문의 일본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수치가 있고 옆에 가로에 일본어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조단은 의미 없는 무의미한 표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설계도, 지금 맨 위에 나오는 설계도면은 초계책자에 나온 것을 단순 확대한 것이라고 군이 공개한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조선일보라고 저희가 특별히 지칭을 했습니다만 이 앞에 추진 모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붉은 실선이 있죠. 이것은 합조단에서 그린 것이 아니라 해당 언론사에서 그린 것입니다. 이 맨 위에 있는 설계도 원본을 확대했다라는 설계도명과 언론에 보도된 설계도, 그리고 실제로 제시된 실물, 이것들을 비교할 때 일부에서 일부 부분이 상이한 모습이다. 지금 보시면은 맨 앞에 이 추진 모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는 이제 직사각형 모양인데 여기는 좀 유선형이 있죠. 이런 부분에 이제 상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 특정 언론의 경우에는 이 직사각형 부분에 이 유선형의 실선을 그려넣기 때문에 독자가 볼 때 일치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합조단이 그린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아직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무기 제조 전문가들께 문의를 해본 결과 이런 그 추진체와 같은, 추진 모터와 같은 일종의 단품, 부품은 이렇게 윤곽만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조립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의 구체적인, 지금 보시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내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표기를 하고, 다만 이 대략적인 설계도에서는 이런 부품과 조립 부품 같은 경우에는 표기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와 관련된 좀 더 상세한 설계도면이 있다면 합조단에서 공개를 해야 이런 의문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 어뢰잔에 표기되어 있는 1번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확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표기가 언제 된 것이냐, 표기 주체가 북한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조단은 언제 표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식을 곧 진행할 것이다. 이 일본 표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훼손하지 않고 감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 엄청난 폭발열을 이
매직 잉크가 견딜 수 있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수중이기 때문에 열 전달이 쉽지 안 됐을 수 있다. 그리고 어뢰가 길잖아요. 폭발점과 5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중이기 때문에 열 전달이 안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식 표기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북한식 표기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검증이 판단은 좀 다릅니다. 감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표기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비결이고요. 그 다음에 폭발열에 견디는지도 수중이어서 혹시라도 폭발열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과학적인 판단으로 그러니까 해명은 될지 몰라도 설명은 안 된다. 이 부분도 단정히 불가능하고 또 북한식 표기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상당수의 북한 전문가들이 물품에 부여되는 번 표기가 상당히 생소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아까 그 1번 매직 잉크가 과연 녹지 않았을까라는 의문과 관련해서 위에 보이는 이 페인트 칠해져 있는 이 어뢰가 바로 CHT-02D 이번에 선화람을 격침시켰다는 그 어뢰의 과연 열이 전달이 안 되고 폭발 지점으로부터 5m나 떨어져 있다라면 이 두 페인트와 잉크 성분이 다르면 다르다 이런 어떤 설명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뢰잔의 부식 상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식 기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합조단은 함체의 부식 상태와 비슷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뭐 국방부 사이트에 가면은 떠있는 Q&A 답변에도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이 과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분석을 토대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주체가 비슷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육안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은 추후에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라면 부식 기간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검출이 됐고 그것이 어뢰와 함체에서 발견된 물질들 간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어뢰와 함체의 어떤 상관성을 입증해주는 자료로서 증거로서 알루미늄 산화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흡착 물질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알루미늄 산화물을 보면 과연 양쪽에 알루미늄 산화물이 발견됐다라는 것을 전제할 경우에 유의미한 것인가, 어뢰 폭발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합조단은 어뢰 프로펠러, 어뢰 부분, 그 다음에 함체 연돌 부분 등에서 검출된 알루미늄 산화물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검증의 판단은 이러한 비슷하다라는 정도로는 판단이 어렵다, 의미가 제한적이다. 더욱이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것은 일반 어선에서도 흔히 목격됩니다. 좀 이따 사진을 보시겠지만 그리고 합조단에서 실시한 X선 회절기 분석이라는 과학적인 분석에서 알루미늄 결정체, 그러니까 산화물에는 결정체가 있고 결정화된 알루미늄 산화물이 있고 비결정화된 알루미늄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합조단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국회 특위에서 또 다시 문제 제기가 되는 과정이 있는 건데요. 일단 함체에서 추출한 물질들, 그 다음에 결정적 어뢰 잔해에서 추출한 물질, 그리고 합조단에서 실시한 모의 폭발 실험, 그때 쓰인 물질, 이 세 가지를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에너지 분광기 검사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 곳에서 비슷한 물질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합조단에서. 근데 이제 동시에 X선 아까 말씀드린 회절기 분석이라는 것을 했는데 여기서 나타난 그래프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다르죠. 이 함체 부분, 그 다음에 잔해 부분, 그리고 폭발 모의 실험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 얼핏 생각하기에 어뢰 잔해와 함체의 물질이 동일하면 뭐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위험한 결론이라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온 X선 회절기 분석 결과에서 이 긴 막대 이 기둥은 알루미늄 성분을 의미한다고 해요. 폭발로 인해서 결정화된 알루미늄이 검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물리학자는 알루미늄이 폭발을 함으로써 그 결정화된 것이다. 근데 위에 두 부분에서도 만약에 그러한 폭발이 일어났다면 결정화된 알루미늄이 검출됐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